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API 관련된 거 간단하게 좀 해볼 건데, 아까 예고를 드렸던 대로 저희는 이제 이거 먼저 해볼 겁니다. 이거 해보고 이것까지 해볼 거예요. 자, 공공 데이터 포탈, 얘는 만들어져 있는 사이트예요. 이쪽에 다 들어와 보시면 됩니다. 검색을 하시면 공공 데이터 포탈이라고 사이트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진짜 공공 데이터 포탈, 모든 게 다 있어요. 제공받을 수 있는 데이터들이 웬만한 건 이쪽에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 데이터도 있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데이터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여기 있다고 해서 무조건 얘를 신뢰하시면 안 되기는 해요.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 웬만한 데이터들은 이쪽에서 구할 수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이 사이트를 들어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긴 사이트가 나와요. 여기에 뭐 되게 다양한 것들이 좀 있는데, 뭘 해볼까? 일단 이 사이트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원하는 걸 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뭐 어떤 것들을 만들었는가,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활용 사례, 우수 사례, 이런 걸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가 될 만한 것들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뭔가 정보를 찾겠다라고 하면 검색을 하면 돼요. 뭘로 해볼까요? 여기다가 뭐 해보지? 대전. 이거 해보면 좋겠다. 전기차 충전소. 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하면 그 검색 결과가 쭉 나오게 되는데, 전체, 뭐 파일 데이터, 오픈 API 뭐 이런 게 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편하게 쓸 수 있는 건 이 오픈 API예요. 파일 데이터는 말 그대로 이 데이터가 파일로 넘어와, 파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 파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공을 해서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 프로젝트의 DB에 넣어주고 그리고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픈 API는 우리가 데이터를 이런 데이터 주세요라고 요청을 보내는 거고요. 그 요청을 보냈을 때 얘네가 그 요청에 대한 응답 데이터를 돌려주는 형태예요. 얘를 파일 데이터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변하는 거는 무리가 좀 있겠죠. 물론 오픈 API로 사용해도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변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왜냐면 이쪽에서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야 우리 쪽에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 단 우리가 이제 좀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사실 오픈 API 쪽을 보시는 게 맞다. 얘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전기차 충전소 운영 정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설치 현황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XML이 있고 XML과 JSON 섞여 있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기 편한 데이터는 뭐라고요? JSON이죠. 그러면 웬만하면 JSON을 찾아보세요. 이게 훨씬 편하긴 해요. XML을 쓴다고 못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단 JSON이 편하니까 저도 그냥 이거 가지고 이거 한번 볼까요? 유성구의 전기차 충전소 현황. 현황? 아, 우린 대전이니까 이거 한번 해보죠. 들어갑니다. 자, 그럼 뭐 메타데이터 다운로드, 뭐 개선 요청, 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뭐 이용 허락 범위, 제한 없음, 이러면은 아무나 쓸 수 있다는 얘기고, 비용 무료죠? 무료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쭉 있고, 등록은 이때 됐는데 수정은 이때 됐다. 지금 22년도에 수정이 되고 그 뒤에 수정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좀 옛날 데이터겠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잘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일단 우리는 해보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해볼 건데, 그리고 이 트래픽, 이제 API, 오픈 API를 사용할 때는 항상 트래픽이 제일 중요해요. 이 트래픽이라는 게 뭐냐? 트래픽 제한이 걸려 있으면 내가 그 트래픽 제한만큼의 요청을 보내고 난 뒤부터는 요청을 못 보낸다는 얘기예요. 보통 이 트래픽 제한은 이게 매일매일 개수를 제한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뭐 기관의 정책에 따라서 상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런 데이터들은 큰 트래픽 제한이 없을 거고요. 만약에 제한이 뭐 100개, 10,000번 뭐 이런 식으로 제한이 걸려 있다면 우리가 하루에 100번 이상
실제 시도를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데이터가 안 와요. 에러가 납니다. 트래픽에 걸려서. 그런 식으로 막혀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할 때 잘 신경을 써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얘를 이제 실제로 쓰려면 얘는 무조건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회원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실 확률이 높은데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가입하고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간편 로그인도 있으니까 간편 로그인 사용하실 분들은 이거 사용해도 문제 없고요. 저도 그냥 간편 로그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얘는 들어왔던 적이 없구나. 다른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도 지금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같이 따라 하세요. 데이터를 받아서 실제로 코드를 작성하고 하는 부분은 커밋으로 제가 공유를 해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서 따라오면서 여기서 뭐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은 직접 보셔야 돼요. 자, 저는 로그인을 했고 마이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그동안 사용했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옛날에 했던 게 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뭐 갱신해야 되면 갱신하는 거고 갱신을 안 해도 되는 애면 안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아까처럼 다시 전기차 충전소 검색을 해줄 거고요. 오픈 API로 가서 대전 유성구 들어가겠습니다. 자, 얘는 공공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API한테 요청을 보냈을 때 어떠한 기능을 한다기보다는 데이터를 받아오기 위한 목적이에요. 오픈 API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API 요청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런 것처럼 데이터를 요청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응답을 데이터를 돌려줄 뿐이에요. 자, 그러면 로그인해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네, 얘였나? 아닌데? 이렇게 좀 구성이 바뀌었나 보네요. 키를 여러분들이 키를 받으셔야 되는데 신청하기가 왜 안 보이지? 일단은 설명부터 먼저 드릴게요. 자, 이런 API를 이제 사용을 할 때 항상 우리가 공식 문서를 잘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얘는 그 문서가 이거예요. 오픈 API 기술 문서. 얘를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되고요. 얘를 열어보면 이 문서 안에 얘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문서를 제대로 읽어보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명확하게 못 받을 거니까. 여기는 이제 요청을 보낼 때 내가 줄 수 있는 파라미터들도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응답의 결과에 써 있는 이런 이름들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이런 것도 정리가 다 되어 있고요. 사용하는 방식이 쭉 들어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써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용을 해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XML 데이터 처리하는 방식과 JSON 데이터 처리하는 방식 그것도 나눠져서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에러 코드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에러 코드는 요청을 보냈는데 요청에 대한 응답이 제대로 오지 못했을 때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써 있는 코드를 보고 아 이게 떴네? 그럼 지금 내가 이게 정상이구나. 이게 떴네? 그럼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용할 때 문서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키를 발급을 안 받아도 되는 건가? 링크? 이거는 한번 제가 좀 볼게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서 읽어보는 김에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요청 변수에 보면 필수라고 되어 있죠. 요청을 보낼 때 필수로 세팅해야 되는 애들이에요. 선택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 근데 필수는 무조건 들어가야만 한다.
이런 거예요. 응답은 이렇게 요청을 보냈을 때 응답을 줄 건데 그 응답에 이러한 역할을 하는 변수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 그리고 얘네들은 데이터 타입이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시 데이터는 그냥 진짜 예시 데이터 써놓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올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키 없이 그냥 링크로 요청을 보내면 사용할 수 있는 느낌인 것 같은데 한번 해보죠. 해보면 되니까. 잠깐만요. 제가 목록으로 가서 사라졌네. 왜 지금 하려던 게 얘잖아요. 오케이. 얘는 키 없이 그냥 한번 해봅시다. 우리 코드로 와서 원래 키가 필요하면 키를 발급 신청해야 되고 일반적인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발급 신청하면 그냥 키가 발급이 돼요. 이 신청했을 때 뭐 결과를 기다려야 되고 뭐 키 발급이 될 때까지 뭐 시간이 걸리고 이런 것들은 무료인 경우에는 대부분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유료인 애들이 좀 검증 단계 때문에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 헤드에다가 버튼을 좀 만들 거고요. 이 버튼은 조건 없이 그냥 보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름을 그냥 API 테스트 정도로 하나 지어주고요. 요청 주소는 USR에 일단 그냥 홈에다 하죠. 홈에 API 테스트 그냥 이걸로 하죠. 자, 그러면 이 친구를 눌렀을 때 이 요청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니까 우리 홈 컨트롤러 열어서 하나 만들어 줘야 될 거고 그리고 이런 녀석 JSP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API 요청은 제가 JSP를 그냥 만들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JSP 안에서 보내려고 하는 거겠죠, 요청을? 그럼 누굴 쓰는 거예요? 아작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요청을 보내야 되니까. JSP 안에서 JSP가 어떠한 요청을 서버 쪽으로 보내려면 우리 폼에 있는 액션 그거 말고 뭐 있어요? A 태그에 있는 href 같은 링크 그거 말고 또 뭐 있어요? 아작스잖아요. 이거 데이터 요청 보내야죠. 어디로? 여기에 있는 주소로 우리가 쓸 수 있게 아까 여기로 가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API URL 이쪽으로 요청을 보낼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보내려고 하는데 이걸 보내기 위해서는 뭐 이런 행동들이 필요하다. 보통 아작스로 처리를 한다. 스크립트 단에서 요청을 보낼 거면. 근데 무조건 스크립트 JSP에서만 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서버 쪽에서도 보낼 수 있어요. API를 요청을 서버 쪽에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서버 쪽에서 요청을 보낼 거고 받아온 데이터를 서버 쪽에서 다룰 수 있겠죠? 그렇게도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한 거예요. 누구만 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상황 따라 맞게끔 가는 거예요. 네, 일단 보편적으로는 스크립트 쪽에서 많이 처리를 하긴 해요. 얘를 하나 만들어서 띄워줄 거고요. 네, 컨트롤러에서 보낸다는 얘기예요. 요청을. 그렇게 보내서 받아오면 돼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거는 이제 자바 문법 안에 API 요청을 보낼 수 있는 문법이 있어요. 그거를 뭐 찾아서 해보시면 뭐 그것도 어렵지 않아요. 어쨌든 데이터는 넘어올 거니까. 메인 같은 거 하나 복사해서 메인을 복사하지 말고요. 팝업을 복사합시다. 얘가 좀 심플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API 테스트 하나 만들어주고 들어가서 API 테스트 하나 보여줍시다. 그리고 얘가 당연히 잘 뜨겠죠? 이제 이런 거는 확인 안 해보고 가도 문제가 없는 거니까 얘 누르면 뜬다. 이런 거. 자, 근데 우리가 보여줄 건 이런 글자가 아니라 실제로 요청을 보낼 거고 그 요청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스크립트 태그 하나 열어서 여기다가 작업을 좀 해줄 겁니다.
이번엔 좀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데이터를 요청해 보도록 할게요. 엄청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함수를 하나 만드는데 뭔가 앞에다가 하나를 더 썼어요. 어싱크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어싱크는 뭐예요? 뭐의 약자일까요? 우리 비동기 처음 배울 때 동기가 싱크로나이즈였어요. 비동기가 어싱크로나이즈였어요. 그럼 이 어싱크는 비동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세요? 그냥 그 약자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만들어져 있는 문법인데 자, 여기에 이제 변수 하나 생성을 할 거고 URL 자, 이 URL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문서에 있는 이 요청 URL을 넣어줄 건데 자, 그냥 넣을 게 아니라 봐야죠 이제 필수 페이지 NO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이제 페이지 번호를 의미하고요. 페이지 크기 num of rows라고 하는 애는 한 페이지에 몇 개의 데이터 보여줄 건데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rstty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에는 없네요. 근데 대충 봤을 때 얘가 XML 돼 있으면 XML로 데이터 준다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우리 JSON으로 받을 거잖아요. 그럼 데이터 폼에 JSON 가능하니까 여기다 JSON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리스폰스라고 하는 변수 하나 또 만들어서 패치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해 요청을 보내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작스랑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동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이따가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겁니다. 근데 간단해요. 받아온 데이터를 JSON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라는 변수에 넣어 놓겠다라는 느낌인 거고 콘솔.log으로 데이터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요청이 잘 들어갔다면 이 getData라고 하는 함수가 잘 실행이 돼서 요청을 잘 보냈고 응답을 받아왔다면 콘솔에 뭔가 찍히겠죠? 이 함수를 실행시킬 수 있는 실행문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 API 테스트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저 페이지를 보면 얘가 실행을 하겠죠?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콘솔에 찍힐 것이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미 새로 고침했더니 뭐가 왔네요. 근데 404 같은 걸 보니까 뭔가 잘못됐죠? 아하, 오케이. 지금 넘어간 요청 주소를 보면 우리 로컬호스트 부분이 껴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www로 시작을 해서 애초에 프로토콜 규약을 지키지 못한 상태로 넘어간 거라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리고 API마다 또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얘는 더 뭐라고 하네. 일단은 넘어갔는데 콜스가 나왔다. 해결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냥 다른 거를 해보죠. 이거 말고 지금 처음 배우는데 이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가 딱히 없습니다. 우리 아까 문서가 여기 이거 말고 다른 데이터를 한번 보죠. 뭐가 좋을까? 에? 네. 키 받는 거? 응.
아, 여기에 그 재정금융 쪽은 보니까 재정금융 이거? 그쪽은 보니까 앞에 나온 게 다 토큰으로 돼 있다. 이거 활용 신청도 돼 있는데. 이거는 근데 이렇게 안 봐도 전기차 충전소에서도 있어요. 아, 있어요? 여기 활용 시청 있잖아요. 이런 거 봐도 돼요. 어. 음, 여긴 다 이렇고 저긴 다 저렇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 그렇구나. 다 달라요, 다. 저기라고 무조건 다 활용 시청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좀 다르긴 한데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얘는 활용 시청이 돼 있으니까 얘는 이제 보통 아마 이렇게 돼 있으면 키를 발급받게끔 해서 이제 그 키를 사용해서 요청을 보내는 느낌이고 여기 트래픽도 있네요. 만. 그러면 10,000번 이상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심의 유형, 개발 단계 자동 승인, 운영 단계는 심의 승인이라고 돼 있죠. 그럼 개발 테스트 할 때는 요청하면 다 바로 되는데 실제로 이걸 사용해서 운영을 하려면 뭔가 웹사이트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려면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뜻이고 문서는 똑같아요. 여기 다 들어있을 거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활용 신청이라고 하는 얘를 눌러서 키를 발급받아야 돼요. 실제로 신청을 해야 돼요. 들어옵니다. 와서 여기 웹사이트 개발 같은 거 누르고 개발료. 보통 개발에서 자동 승인이 돼 있으면 뭐라고 써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첨부 파일 같은 거 얘는 이제 뭐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할 때 심의를 거쳐야 되면 필요한 서류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거 넣어주는 곳이에요. 지금 우리 개발용이니까 이거 할 거고 동의합니다 하고 활용 신청 눌러주면 신청하시겠습니까? 예. 네. 신청이 되면 얘를 이제 바로 활용으로 넘어갔어요. 승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동 승인이니까.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일반 인증 키, 이 녀석이 우리가 발급받은 키입니다. 그래서 이런 키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개발 키는 아마 API를 다른 걸 써도 겹칠 거예요. 이 자동 승인 개발 키들은 다 동일하게끔 되어 있을 텐데 실제로 운영할 때 이런 키들은 사용자한테 노출이 되면 안 돼요. 그렇다라는 건 프롬프트 단에 위치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럼 얘를 어딘가에 숨겨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보통 설정 파일에 해놔요. 우리 어플리케이션 야물 있죠? 보통 이런 데다가 API 키들을 다 보관을 해요. 여기다 보관을 해놓고 여기서 불러다가 씁니다. 그렇게 사용을 보통 하고 만약에 여기다가 보관을 안 하고 그냥 서버 쪽에 숨기면 안 되나? 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애초에 서버 쪽에 그 키를 넣어놓고 그 키를 JSP를 그리면서 넘겨준 다음에 그 키를 그냥 사용해도 돼요. 다만 그러면 어느 정도는 까볼 수 있어요. JSP 쪽으로 넘어왔으니까 데이터가. 넘어오지 않으면 스크립트에 세팅을 못 할 건데 무조건 넘겨주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설정에다가 다 넣어놓고 이 설정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처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진짜 꽁꽁 숨겨야 된다. API 요청 자체도 키를 꽁꽁 다 숨겨야 된다라고 하면 서버에서 요청 보내면 돼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되게 다양합니다. 워낙 종류도 많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우리가 원하는 걸 골라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써보면서 공부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얘를 한번 활용을 해보죠. 여기서는 일단 키를 하나 복사를 좀 해놓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디코딩이 아니라 인코딩으로 되어 있는 얘를 사용하시면 돼요. 하나 여기다가 좀 놓고요. 그리고 다시 뒤로 가서 이 데이터 여기로 상세 설명으로 가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요청을 보내야 되고 어떤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필수 파라미터들은 뭔지 여기에 간략하게도 나와 있고요. 공식 문서 까보면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거 보시면서 하고 저는 간단하게 할 거니까 여기 요청 주소 얘를 볼 겁니다. 요청 주소를 이렇게 보내야 된대요. 보낼 때 파라미터 세팅해야 된대요. 여기 필수겠죠? 옵션이에요. 선택. 여기 출력 결과. 얘는 뭐 여기 출력 결과에 나와 있는 필들은 무조건 넘어오는 데이터다 라는 의미고요. 옵션들은 내가 옵션을 추가하면 이 옵션들도 출력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얘는 데이터를 받을 때의 경우니까 우리가 이제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건 이쪽이겠죠? 요청을 보낼 때. 그래서 일단 서비스 키 무조건 옵션 필수로 넣어줘야 되고 여기는 필터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검색할 수 있겠네요. 검색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거 빼고 그냥 인증 키 가지고만 넣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받아보죠 데이터가 되게 많이 넘어올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요청 주소를 우리 코드 여기 부분에 세팅을 좀 해주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사실 뭐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키를 제가 여기다가 그냥 넣어서 할게요. 지금 거는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실제로 활용할 땐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거 그냥 문자 여기가 붙인 거죠. 여기다 쭉 써도 되지만 너무 길어지니까 지저분하니까 이거 넘길 거고 제이슨으로 받을 거고 데이터 찍는 거 여기까지 그대로 두고 한번 테스트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뭐가 안 왔군요? 아니네. 얘도 콜스?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테스트를 잠깐만 하나 하겠습니다. 다시. 지금 테스트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얘를 추가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기본 XML이니까. 근데 우리가 제이슨으로 받겠다고 하니까 자꾸 뭐라고 했던 거네요. 그러면 타입이라고 하는 이름에 제이슨을 넣어줘야 되는 거니까 제이슨을 쓸 때도 대문자 제이슨이네요. 저런 거 잘 봐줘야 됩니다. 타입 얘는 키잖아.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한번 다시 문제는 없는데 아니 뭐야 문제가 있네. 뭔가 방식이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가 키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을 텐데 제이슨 다시 이 방식을 써볼게요. 다시 주소 올리고 살리고 얘네들 올리고 살리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얘는 이제 세팅을 이름이 타입이었죠? 여기 그냥 써도 되잖아. 이거 뭐야? 왜 여기까지 같이 바뀌었죠? 이렇게 하면 세팅 될 거고 붙여서 들어갈 거고 일단 한번 해보려고요. 다시 한번 테스트. 또 왜? 뭔데? 신텍스 에러가 난다고? 한번 검색해보자. 얘가 아니잖아. 이게 await라고 하는 것 때문인 것 같은데 아 이거 안 썼다 참. 아까 지웠었죠? 이제 넘어왔네요. 아우 참 힘들었다 그죠? 이게 문서를 꼼꼼하게 안 읽어보고 그냥 눈대중으로 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오랜만에 API를 다루다 보니까 좀 꼼꼼하게 읽어봤어야 되는데 그냥 뭐 지금 갑자기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좀 있었네요. 어쨌든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받아올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요청을 보냈을 때 이 데이터로 찍힌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얘는 그냥 변수 만들어서 키 부분 넣어 놓은 거고 길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URL은 우리가 요청 보내야 되는 URL 쓴 뒤에 우리가 세팅해야 되는 파라미터 세팅한 거죠. 타입 JSON까지. 그리고 리스폰스라는 변수 만들어 놓고 await라고 하는 애를 사용을 했는데 얘는 뭐냐면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기다리는 겁니다. 뭘 기다리냐? 이 요청을 보내고 이 요청이 처리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비동기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원래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잖아요. 근데 비동기를 사용을 했을 때 비동기 안에 비동기 안에 비동기 이런 식으로 넣어놓으면 얘가 안 끝났는데 바깥게 안 끝났는데 두 번째 거를 하기도 해요.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비동기 안쪽에 비동기를 또 넣는 걸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런 걸 하려면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프로미스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 동작 순서를 어느 정도 확실하게 기다리기도 하고 문제가 없게끔 흘러갈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건데 이제 얘는 이제 패치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얘도 비동기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냥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녀석을 사용해서 URL을 보낼 때 기다려라고 한 거예요. 끝날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얘가 다 끝났을 때 얘한테 데이터 들어가고 그 다음 일을 수행해요. 근데 여기도 기다려 들어있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얘네 순서가 꼬여서 받아온 게 없는데 이걸 세팅하려고 하면 당연히 에러가 발생을 할 거니까 그런 순서를 그냥 기다리게 한다. 우리가 코드를 짠 흐름대로 흘러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의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싱크 함수에 어싱크를 붙여서 만들면 이 await라는 걸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패치라고 하는 이 녀석과 함께 보통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데이터 찍힌 거를 봤으니까 이제 이 데이터 활용해서 우리가 화면을 그릴 수도 있겠죠? 그냥 간단하게 이것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테스트 같은 걸로 하나 만들어 놓고 자, 데이터 중에서 이제 제이슨 형태로 얘가 넘어왔기 때문에 이 데이터라고 하는 녀석 안에 데이터 점 하면 아이템스, num of rows, 페이지 NO, 리절트 코드 이런 거 다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변수처럼. 그리고 아이템스 안에는 또 뭐가 많죠. 얘는 배열의 형태예요. 리스트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아이템스의 0번 방에 있는 이 chr, stn, nm 이라는 값을 가져오고 싶으면 접근을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합니다. 이거죠? 이거 하나 복사해 놓고 데이터 아이템스 점이 아니지. 아이템스의 0번 방에 점 이거예요. 그러면 데이터까지 들어왔을 때가 이 형태인 거고 여기서 아이템스까지 들어온 거고 0번 방에 들어간 거고 그 안에서 얘를 꺼낸 거예요. 자, 그래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실행하면 화면 그려라고 한 거니까 얘를 그려주죠. 이 데이터는 실제로 넘어온 데이터가 맞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와서 화면에 필요한 곳에 사용해서 넣어주면 돼요. 그걸 이제 비동기로 처리를 했을 때 이렇게 HTML 태그 같은 걸, HTML 메소드 같은 걸 활용해서 우리가 화면을 갈아 끼우거나 할 수 있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화면을 그냥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단편적인 예시 하나.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받아온 데이터가 애초에 경기도 수원시의 전기차 충전소 현황 같은 데이터니까 뭐 이런 걸 우리가 뭐 그려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데이터 받아와서 화면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면이 그려질 때 이 데이터를 받아오는 요청을 보내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만 잘 선택을 하면 되겠죠. 뭐 버튼을 눌렀을 때 보낼 거면 클릭 이벤트로 발생시키면 되고 함수를 지금처럼 페이지를 그리자마자 실행하게 할 거면 우리가 한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가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을 하면 된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데이터에 관련된 오픈 API 사용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져갔는데 키가 저랑 같을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어요. 키가 다르면 여러분들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키를 바꾸셔야 될 거고, 안 바꿔도 제 걸로 그냥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르면 바꾸시고 같을 수도 있어서 같으면 그냥 둬도 되고 테스트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히터 때문인가 목이 좀 많이 잠기네요. 일단은 첫 번째 테스트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 상태로 커밋 하나 하고 다음 시간에는 카카오 맵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